반효정은 절제와 통제가 몸에 배어있는 사람으로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잘 알면서도 후배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오늘 그녀는 남편의 마지막을 지켜보며 또 한 번 큰 슬픔에 잠기게 되었습니다. 최근 한 연속극 촬영 중 젊은 배우들에게서 선생님은 존재 자체가 무섭다는 말을 들은 배우 반효정. 그녀는 평생 처음으로 내가 어떻게 하면 무섭지 않겠냐? 고 묻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후배들에게 불편한 선배가 되고 싶지 않았고 대사를 외울 수만 있다면 마지막까지 연기자로 현장에 남고 싶은 마음에서 그렇게 행동했다고 합니다. 사실 반효정은 작년에도 무려 3편의 드라마에 출연할 정도로 고령의 나이에도 왕성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직업을 경외하고 사랑한다고 말하며 이화여대 무용과를 다니다 배우의 길로 들어선 뒤로 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동생들을 공부시키고 홀어머니를 도와 집안을 돌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예능이나 토크쇼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것도 그만큼 작품에만 집중하고자 하는 그녀의 원칙 때문입니다. 때로는 인간 반효정을 보여줄 수도 있었겠지만 그녀는 배우로서 시청자들이 자신의 연기를 볼 때 그 캐릭터 외에 다른 생각을 들지 않게끔 직업 정신을 지키고자 했던 것입니다. 8순이 넘어서도 그녀는 여전히 집안의 가장입니다. 남편이 고령으로 시력을 잃었고 가족들도 건강이 좋지 않아 반효정은 아직도 집안의 중심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녀는 가장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것이 가장 두렵다고 고백하며 일이 없으면 불안해진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작가 이 씨는 반효정이 7순이었을 때 배우 김미숙과 함께 작은 이벤트를 준비했다가 크게 야단을 맞은 일화를 전했습니다. 이들이 준비한 이벤트는 가까운 사람 몇을 초대해 함께 식사하는 것이었지만 반효정은 불같이 화를 냈다고 합니다. 가까운 사람 외에 몇 번 함께 일한 감독들까지 초청한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반효정은 감독들이 축하해 줄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른다며 왜 부담을 주냐고 역정을 냈습니다. 이 일로 그녀가 살면서 남에게 조금이라도 빚을 지는 것을 원치 않는 사람임을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후 반효정이 8순을 맞았을 때 작가 이 씨와 김미숙은 조심스럽게 다시 준비했습니다. 드라마의 마지막 촬영이 끝나기를 기다렸다가 8순 기념으로 올해 함께한 사람들끼리 경주로 1박 2일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이번에는 혼나지 않았습니다. 반효정은 오히려 오랜 시간 함께 해줘서 고맙고 그대들이 베풀어준 만큼 베풀지 못해 미안하다 고 말하며 감사함을 전했습니다. 작가 이 씨는 사람은 누구나 늙고 죽는 것이 당연하지만 반효정 선생님은 마지막까지 꽃처럼 활짝 피어나셨으면 좋겠다 며 그녀의 건강을 기원했습니다. 8순이 지난 지금도 일일 드라마에서 역할을 독점하며 꾸준히 연기 활동을 이어가는 반효정. 그녀는 마치 소처럼 일한다는 표현이 딱 맞을 정도로 쉬지 않고 달려왔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평생을 함께한 남편을 보내며 홀로 남게 된 그녀. 이제는 자신의 인생 마지막을 준비해야 하는 시점이 왔습니다. 반효정의 고독한 상황이 가슴 아프게 다가옵니다. 그녀가 얼마나 많은 시간을 가장으로 살아왔는지, 그 무게와 책임감이 얼마나 컸는지를 느낄 수 있습니다. 반효정의 건강이 오래도록 유지되기를, 그녀가 우리 곁에서 오랫동안 함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평생을 함께한 남편이 하늘에서 편히 쉴 수 있기를 바라며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그녀의 곁에 남은 것은 긴 세월 함께했던 추억과 사랑뿐입니다. 남편의 영면을 기리며 배우 반효정에게 깊은 위로와 존경을 전합니다. 배우 반효정의 특별했던 부부 이야기, 남편의 마지막 가슴 아픈 이별. 오늘 배우 반효정이 남편상을 당해 많은 이들의 가슴을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그의 남편인 이상현 작가는 태백산맥, 춘향전 등 수많은 영화와 드라마의 각본을 집필한 사극과 시대극의 거장으로 유명했습니다. 향년 88세로 세상을 떠난 그의 빈소는 여의도 성모병원 장례식장 2호실에 마련되었으며 발인은 모레 오전 6시 30분에 치러지고 장지는 일산 자하연으로 알려졌습니다. 반효정과 이상현 작가의 부부 이야기는 그 누구보다 특별했습니다. 한 드라마 작가에 따르면 신인 작가 시절에 작가 교육원 동기들과 은사였던 이상현 작가의 집에 명절 인사를 갔을 때 이상현 작가는 손님들 앞에서도 우리 효정이 라고 부르며 애칭을 사용해 손님들을 깜짝 놀라게 했다고 합니다. 당시 이상현 작가의 나이를 생각하면 놀라운 일이었죠. 시간이 지나면서 두 사람의 부부관계가 얼마나 각별했는지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한 번은 부부싸움의 일화를 들려주었는데 반효정이 한창 잘나가던 시절 남편의 자존심이 상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이상현 작가가 이혼하자. 나는 볼펜 하나만 들고 이 집을 나갈 수 있어. 라고 소리치자 반효정은 나는 화장품 케이스 하나만 들고 나가면 돼. 라고 맞섰다고 합니다. 나이 차이가 6살이나 나는 부부였지만 싸울 때는 극존칭을 사용했고 과거의 일까지 모두 끄집어내는 싸움 속에서도 이상현 작가는 오늘은 애들 문제 때문에 싸웠으니까 주제는 오늘 것만 가지고 싸우자. 오늘은 내가 잘못했다. 며 그날의 일만 다루자고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모습을 통해 반효정은 부부싸움은 이렇게 하는 것임을 깨달았고 그 이후로 과거의 일을 끄집어내지 않고 싸움의 횟수도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반효정은 83세인 지금도 수많은 드라마에 출연하며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삶에서는 겸손한 모습을 보이며 예능 프로그램에는 출연하지 않는 원칙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대중에게는 베일에 쌓인 존재로 남아 있었습니다. 이상현 작가의 집을 처음 방문했던 작가씨도 TV에서만 봤던 반효정이 음식을 차려놓고 손님을 맞이하는 모습에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그녀는 토지의 윤씨 부인이나 장록수의 인수대비처럼 무서운 이미지로 알려져 있었고 대선배이자 은사의 부인이었기에 다가가기 어려운 존재였다고 합니다. 그런 반효정에 대한 첫인상은 무섭고 어렵게 느껴졌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의 겸손함과 포용력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한 번은 드라마에 출연할 배우를 고를 때 감독이 반효정을 주인공의 어머니 역으로 추천했지만 작가씨는 무섭고 어렵다는 이유로 반대했습니다. 그러나 감독은 개인적인 편견으로 배우를 가리면 선택의 폭이 좁아진다고 충고했고 결국 드라마에 캐스팅되었습니다. 첫 만남에서 긴장했던 작가씨는 반효정에게 어머니 역할을 제대로 못 그린 것 같아 죄송하다고 말했는데 반효정은 내 연기가 문제면 이야기해달라 며 후배 작가에게 겸손한 태도로 이야기를 건넸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작가씨는 깜짝 놀랐고 이후 반효정과의 연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반효정은 존재만으로도 후배들에게 부담을 주는 인물이었습니다. 연륜과 선약할인 탓에 연습실에 그녀가 들어서면 배우들이 움찔할 정도였지만 그녀는 도망치는 후배를 야단치기보다는 모른 척 해주는 배려를 보였습니다. 처음엔 눈치를 보며 피하던 후배들도 드라마가 끝날 즈음에는 그녀의 주변에 모여있곤 했습니다. 한 번은 드라마가 끝나고 방송국에서 단체 여행을 보내주었는데 작가씨와 한 방을 쓰게 되었습니다. 밤이면 후배들이 반효정의 방으로 놀러와 이야기꽃을 피웠고 그녀는 언제나 버스에서 먼저 내려 앞장서는 등 후배들이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배려했습니다. 작가씨는 시간이 흐른 후에야 그녀의 행동이 혹시라도 자신이 부담이 될까봐 염려해서였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말했습니다.